안녕하세요. 오늘도 괜찮은 하루입니다. 무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신가요? 혹시 더위에 지쳐 에어컨 리모컨만 찾고 계신 건 아니겠죠? 이런 더위 생각만 해도 등줄기에 땀이 흐르네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은 여름을 현명하게 이겨내고 건강하게 보내는 특급 비밀들을 제가 모두 풀어드릴 거예요. 특히 우리 시니어 여러분을 위한 알짜 정보가 가득하니 귀 쫑긋 눈 번쩍 뜨고 따라와 주세요. 2025년 여름은 예년보다 훨씬 더 더울 거라고 해요. 평균 기온이 무려 3도 이상이나 오를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심상치 않죠? 이런 폭염은 우리 일상에 크고 작은 불편함을 줄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힘들어하세요. 젊은 사람들에 비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셔서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같은 온열 질환에 쉽게 노출될 수 있거든요. 게다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만성질환이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5년간 온열 질환자 수가 계속 늘고 있다는 통계도 우리가 여름철 건강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하는 이유이자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폭염을 이겨내고 건강을 지키는 비법들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비법들만 잘 기억하고 실천하시면 올여름도 무사히 넘길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비법은 바로 수분 섭취입니다. 우리 몸의 70% 이상이 물이라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물은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고 영양소를 운반하며 노폐물을 배출하는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려서 수분이 쭉쭉 빠져나가기 때문에 더욱 중요해요. 젊은 사람들에 비해 갈증을 덜 느끼거나 체내 수분이 쉽게 고갈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하루에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걸 권장해요. 에이, 그렇게 많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조금씩 자주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목마르다고 느낄 때는 이미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거든요. 다만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과도한 수분 섭취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적절한 수분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원하고 달콤한 탄산음료나 커피, 녹차 등 카페인이나 당분이 많이 들어간 음료는 이뇨 작용을 촉진하여 오히려 몸속 수분을 빼앗아갈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고 맹물이나 보리차, 미네랄이 풍부한 이온 음료처럼 건강한 음료를 마시는 게 좋다는 점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비법은 시원하게 지내기입니다. 무더운 날에는 굳이 땀 뻘뻘 흘리며 바깥 활동을 할 필요 없어요. 우리에겐 에어컨이 있고 시원한 실내가 있잖아요. 요즘엔 경로당이나 주민센터, 폭지관 등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런 곳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이곳은 시원한 냉방시설이 갖춰져 있어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실내 온도를 2628도로 유지하는 것이 쾌적하고 건강에도 좋답니다. 에어컨만 계속 틀어두기 부담스러우시다면 에어컨과 선풍기를 함께 사용해서 냉방 효율을 높이면 전기세 걱정도 덜 수 있고 더욱 시원하게 지낼 수 있어요. 옷은 헐렁하고 밝은 색의 가벼운 옷을 입어서 몸에 달라붙지 않고 통풍이 잘 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땀 흡수가 잘 되는 면 소재 옷이 최고죠. 끈적거리고 답답한 여름 자주 샤워해서 체온을 낮춰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면 체온을 효과적으로 낮추면서 개운함은 물론이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답니다. 세 번째 비법은 더운 시간대 활동 자제입니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의외로 잘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는 하루 중 햇볕이 가장 뜨겁고 기온이 높은 시간대예요. 이때는 뜨거운 햇볕에 직접 노출되는 야외 활동을 최대한 삼가주셔야 합니다. 무리한 운동이나 농작업, 심한 육체활동은 특히 피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불가피하게 외출해야 할 때는 양산이나 챙이 넓은 모자를 꼭 챙겨서 햇볕을 가려주세요. 자외선 차단제도 꼼꼼하게 발라 피부 건강까지 지키는 센스 잊지 마시고요. 네 번째 비법은 매일 기온 확인입니다. 일기예보를 매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스마트폰 앱이나 TV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폭염특보가 내려졌는지 오늘과 내일의 기온은 어떤지 미리 확인하고 그에 맞춰 하루 계획을 세우는 거죠.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미리 알고 대비하면 폭염도 두렵지 않아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폭염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다섯 번째 비법은 내 건강 상태 주의 깊게 살피기입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야 해요. 특히 고령층은 온열 질환 증상을 늦게 인지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시 고열, 심한 두통, 어지러운 메스꺼움이나 구토, 극심한 피로감, 근육 경련 같은 온열 질환 증상이 나타나면 설마하지 마시고 즉시 모든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몸을 식혀주세요.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차가운 물에 적신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거나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처럼 큰 혈관이 있는 곳에 찬물병이나 얼음 주머니를 대고 있으면 체온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만약 증상이 심각해지거나 의식이 혼미해지는 등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해요. 온열 질환은 초기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생명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6번째 비법은 주변의 도움을 적극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소중한 가족과 이웃, 그리고 다양한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폭염의 위험성과 올바른 대처 방법을 알려달라고 부탁해보세요. 서로 관심을 가지고 안부를 묻고 돌보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답니다. 특히 독거노인처럼 혼자 계신 분들에게는 이웃의 관심이 더욱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인공지능 AI 돌봄 서비스 같은 것도 아주 잘 되어 있어요. AI 스피커나 전화 서비스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주고 폭염 대응 요령이나 긴급 상황 시 대처법 등을 안내해주니 정말 똑똑하고 든든한 도우미 역할을 해줄 거예요.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폭염에 취약한 분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폭염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 여러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폭염 예보가 있을 때는 휴대폰으로 긴급 재난 문자를 보내 시민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대비를 당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로당, 주민센터, 복지관 등에 위치한 무더위 쉼터는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시원한 냉방시설을 유지하며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돕고 필요한 경우 냉방비까지 지원해준답니다. 보건소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폭염 대비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접 집으로 찾아가 건강을 관리해주고 폭염 예방 물품까지 지원해주는 방문 건강관리 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어요. 또한 오늘건강이라는 스마트폰 앱도 있으니 설치해서 활용해보세요. 이 앱을 통해 어르신 맞춤형 폭염 대응 행동 요령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건강 정보도 얻을 수 있답니다. 이외에도 폭염에 특히 취약한 계층들이 있습니다. 고령자 외에도 만성질환자,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당뇨병 등 어린아이들, 그리고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장시간 일하시는 야외 근로자분들, 건설, 현장 농업 배달 등도 온열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열 질환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불청객이니까요.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봐 주시고 서로 도와가며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 어떠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여름을 이겨내고 건강을 지키는 비법들 어렵지 않죠? 오늘 배운 이 비법들을 잘 기억하고 꾸준히 실천하셔서 더위 걱정 없이 건강하고 활기찬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슬기롭게 여름을 이겨내고 시원하고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자고요. 건강이 최고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